시간이 갈수록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의 숫자도 늘어나고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닝썬 게이트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의혹들에 대해서 이건열 기자와 더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사건도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아지고 있어요. 기사 읽다보면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이번 사건 발단부터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김모 씨가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됩니다. 올해 1월 말 경찰이 경찰과 강남클럽과의 유착 의혹, 또 클럽 내 마약 유통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그렇죠. 강남 클럽에 대한 수사가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 수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막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연루된 연예인이 승리 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수 정준영 씨가 있었고, 정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판도라 상자 열려가지고 지금 뭐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카카오톡에 있던 유리홀딩스 대표가 현직 경찰 간부와 이제 친분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동영상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에 8명이 있었는데요. 정준영 씨와 승리가 있고, 또 오늘 조사를 받은 가수 최종훈 씨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있었고요. 유리홀딩스란 이름 자체가 유모 씨의 성 그리고 가수 승리의 리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래서 유리다. 동업자 관계였던 거죠. 유모 씨가 바로 이 윤모 총경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 총경은 그러면 어떤 인물이에요? 지금 저기 실루엣으로 처리된 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윤 총경은 실제로 2015년에 강남경찰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2016년엔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윤 총경과 유모 씨가 친분이 있다는 거는 2016년 7월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랬죠. 이때 승리와 유 씨는 몽키뮤지엄이라는 클럽을 함께 운영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몽키뮤지엄을 오픈한 지 2주년 되는 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업소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뭐 불법 구조물 이런 신고를 했다고 해요. 아, 저 클럽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그런데 경찰총장이 다 해결을 해준다, 이런 말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갔다고 하고요. 이 경찰총장이 알고 보니 윤 총경이었습니다. 2017년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됐다고 하니까 중요한 자리를 계속 밟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카톡은 많은 시청자들께서 보신 카톡인데, 그리고 말이죠, 이번 사건이 작년 말에 밝혀질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경찰하고 검찰이 모두 기회를 날려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준영 씨는 2016년 8월에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당시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경찰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불법 촬영물이 사설 포렌식 업체 USB에 보관돼 있다. 또 피해 여성이 여러 명이고 가해자도 정 씨 한 명은 아니다, 뭐 이런 첩보였습니다. 또 그런 제보가 경찰에 들어갔었다. 또 심지어 피해 여성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줄 때니까 잠자리를 하자, 뭐 다소 이런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설 포렌식 업체는 정준영 씨가 2016년에 휴대전화 복원을 맡겼던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아, 동일한 업체였습니까? 다만 경찰 수사가 여기서 진도가 더 못 나갔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랬군요.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해줬다면 동영상을 확보해서 수사를 했을 것이다. 작년 11월에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첩보, 그러니까 의심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냐. 그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적법성을 고려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을 사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아쉽군요. 작년 11월에 진작에 좀 끝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설 포렌식 업체가 정준영 씨 휴대폰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였습니까, 그러면? 사설 포렌식 업체가 정준영 씨 휴대폰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네, 경찰도 휴대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난 13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사건을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네. 방 변호사는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포렌식 업체가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하게 된 과정이나 삭제 또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포렌식 업체가 이렇게 휴대폰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공익제보라면 또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자료가 공익제보에 활용됐다면 처벌은 어렵다. 이런 견해가 법조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네. 다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휴대폰 보건업체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약 의혹과 불법 촬영, 연예인들의 일탈까지 버닝썬 게이트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열 기자였습니다.